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이라고 하죠. 실명법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실명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법 문제는 주로 이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알면 쉬운데 모르면 참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명의신탁 약정의 세 가지 유형 하면서 양자가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봅시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1번 문제에서는 이 배우자 간 명의신탁, 그것을 논점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이 실명법이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이 실명법에서는 어떤 점을 두고 있냐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인데 법령상 제한 회피나 아니면 조세 포탈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목적이죠. 이런 안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4조가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법령상 제한 회피, 조세 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한 명의신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안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실명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명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실명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1번 문제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배우자 사이고 실명법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양자간 둘 사이의 명의신탁이잖아요. 지금 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효력이 어떻게 되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죠. 법조문 한번 볼까요? 볼게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 조문을 꼭 아시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1번 좀 볼게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죠? 그러니까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지만 이 등기가 유효한가요? 물권 변동 무효죠? 그래서 을은 등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누구죠? 갑이에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자죠.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이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됐죠? 2번 질문 볼게요.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맞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예요.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죠. 무효인데 뭘 해지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3번 질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즉 소유권자가 누구죠? 갑입니다. 그죠? 을이 현재 등기는 돼 있죠.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주 점유겠죠? 왜?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을이 점유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4번 볼게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등기가 이 사람한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병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을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이전받습니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우리 법조문 읽어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이 무효지만 둘 사이에는 무효죠. 하지만 병한테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등기가.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 못하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를 대항하지 못해요. 즉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다 1번부터 3번까지 맞는 지문이네요. 5번 볼게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죠? 양도를 받았습니다. 소유권자가 이제 병이 됐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이 병이 없었더라면 갑이 소유권자잖아요. 근데 이 병이 이제 소유권자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다시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대요. 즉 소유권을 이렇게 을이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상실된 소유권이 뭐 회복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소유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이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니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지 소유권을 상실을 했으면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한테 반환 청구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봅시다. 예,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했죠. 지금 갑, 을이 명의수탁자잖아요. 근데 을이 이렇게 병한테 부동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방금 얘기했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권 이런 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됐습니다. 그 후에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소유권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볼까요? 매도인 갑이 있어요. 즉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매수인이죠. 그런데 이 을이 자신이 등기를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이라는 사람, 뭐 친구라고 할게요. 을의 친구, 병이 있는데 이 병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내가 등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네가 좀 등기를 좀 해줄래? 등기를 갑으로부터 이렇게 병한테 이전받는 거에 동의를 해줄래? 하는 거예요. 그게 명의신탁 약정이죠.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을한테 있지만 등기만 명의수탁자가 가져가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등기는 이렇게 병한테 가겠죠. 갑이 이제 동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서 을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것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생략 등기 배우셨잖아요. 중간생략 등기가 뭐죠? 이런 거죠.
갑이 을과 이렇게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계약을 맺고 을이 또 병이랑 매매계약을 또 맺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등기를 을로 넘기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겨야죠. 근데 이것을 생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을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바로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기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동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즉 을을 안 거치고. 이게 중간 생략형 등기잖아요. 똑같죠, 구조가. 을이 자기를 숨기고 바로 등기를 병에게, 갑에서 병으로 넘기는, 이때는 근데 등기 문제가 아니고 뭐죠? 명의신탁 문제죠.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동일하죠?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어떻게 되죠? 명의신탁의 확정은 무조건 무효죠. 지금 실명법 4조. 그죠? 그리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소유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실명법 4조예요, 이것도. 하지만 이 병이 처분을 정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 정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문 때문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1번 문제를 볼게요.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어요.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갑이죠. 갑이 있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즉 을이 명의수탁자죠. 됐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병이 매도인이죠 지금,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어떻게 됐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을한테 넘겼습니다. 자신은 숨어버렸죠. 됐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겁니다. 지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그죠? 그러면 봤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왜? 제4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갑이? 안 되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죠. 지금 물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죠? 병에서 을로 등기가 이렇게 이전됐으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물권 변동이 무효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병한테.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병이에요. 아시겠죠? 왜냐? 을은 딴 사람한테 처분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병한테 소유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겠죠. 왜?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볼까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왜 있죠? 둘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죠. 병과 갑은. 그렇기 때문에 갑은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됐죠?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은 병의 채권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자인데 갑은 을한테 바로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지금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은 뭘 할 수가 있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왜? 병은 소유권자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갑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대위하는 거죠. 자신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렇게 대위하는 겁니다. 즉 채권자 대위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5번 갑과 을의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나오네요.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도 법조문에 있죠. 지금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지금 법 제4조 다시 한번 볼까요? 제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선의의 제3자라고 하고 있나요? 그냥 제3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해요. 지금 제3자가. 그래서 정의, 설령 악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고 있는 정의지만.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명의신탁 볼게요. 이제 계약명의신탁도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계약명의신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랑 계약명의신탁이랑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비슷해요. 어떤 상태냐면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이런 거죠.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죠? 매수인이 됐는데 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긴다고 했어요.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데, 계약명의신탁은 그게 아니고 뭐가 동일하냐면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가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는 형태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바로 넘겨받아요. 근데 매매 계약을 누가 맺냐면 병이 맺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이전받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을은 뒤에서 이렇게 자금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비슷하잖아요. 갑, 을, 병 3명이 나오는데 어떤 명의신탁인지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고요? 매수인이 누군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매수인이 명의신탁자면 뭐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고,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면 뭐라고요?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은 이 갑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이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직접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보세요. 2022년 8월 16일 갑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 병 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지금 매수인이 누구죠?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이렇게 병과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을이 누구죠? 지금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리고 갑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죠. 을한테. 명의신탁자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어떤 약정을 맺었죠?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 맞아요. 왜?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돈은 내가 내줄 테니까 네가 직접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 그리고 계약도, 매매 계약도 네가 직접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뭘 맺었죠? 그래, 대내적으로는 내 소유지만, 갑 소유지만 등기만 너한테 넘겨주는 거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 계약을 병이랑 맺은 거죠. 명의수탁자가.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틀린 것을 고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세 가지 유형 중에 계약 명의신탁이구나, 이걸 딱 아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왜? 법 제4조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1항에서.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이건 맞는데 이것은 법조문을 봅시다. 지금 이 실명법 4조를 다시 보셔야 돼요. 볼게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그죠? 이런 조문이 있어요. 2항 볼게요. 이제 2항이 이제 중요한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했는지 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계약이죠.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이것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겁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즉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이면 어떻다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얘기죠? 지금 2항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죠? 2항에서 무효로 한다 다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이 소리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셨지만 매도인 갑이 있고 명의수탁자랑 지금 매매 계약을 맺었죠. 지금 다만부터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매매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됐어요. 그렇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매도인이 서인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는 병이에요.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변동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명의수탁자예요. 지금 을이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했다. 그럼 이 등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아니고 이때는 유효예요. 아시겠나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면 그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지금 2번 하다 말았죠? 2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몰랐다면 즉 선의의 매도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을은 병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지금 물건 변동이 병과 을 사이에 일어났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승계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됐어요. 3번.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취득했어요.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왜? 소유권은 을이 적법하게 취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 목적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확정적으로 이 사람이 귀족이 됐다니까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지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부당이득 없어요. 이 을이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죠? 매수 자금은 누가 제공을 했죠? 갑이 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뭘 돌려줘야 하냐면 매매 대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권에 대하여 그죠? X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 건 맞아요. 매수대금에서. 하지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그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랑 목적물이랑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볼게요. 만일 을이 정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건 틀렸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정에게 지금 양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정한테 이렇게 양도하는 거 당연히 허용되겠죠.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설령 악이에요, 매도인이. 그런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이 선의인 경우에만 다만하면서 이렇게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 악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뭐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문이 있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문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어느 경우든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정은 어느 경우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갑은 법령상 제한을 피하여 을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병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 문제에서는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갑을 병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딱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면 갑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갑이 명의신탁자겠구나. 그러면서 매도인이 누구죠? 을 소유의 X부동산이죠. 을이 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명의수탁자가 지금 병이라는 얘기죠. 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했죠? 을과 병이 지금 계약을 한 거죠. 왜? 어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병은 을과 X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줄로 인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약명의 신탁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계약명의 신탁은 명의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계약명의 신탁이구나 하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1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죠. 명의 신탁 약정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의 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유효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죠? 배우자, 종중, 이거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련돼서 제4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없으면 무조건 명의신탁 약정 무효예요. 그러니까 즉 실명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 맞습니다. 2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을이 알고 있죠? 선의의 매도인이 아니라 악의의 매도인이에요.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왜? 선의인 경우에만 물권 변동이 유효지 악이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물권 변동 무효입니다. 맞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즉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 소리죠. 그 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선이었어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설령 그 이후에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것도 판례가 있으니까 좀 볼게요. 지금 보고 갑시다. 이 판례인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됐겠죠. 그래서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매도인의 인식,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하죠. 그래서 체결 당시에요. 체결 당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됐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질문 볼게요.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즉 을이 선의인 경우죠.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는 있죠. 뭐죠? 병은 확정적으로 이 목적물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갑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왜?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취득이 되니까. 하지만 이 병은 갑이 제공한 그 매수자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갑에게 반환을 해줘야죠. 그래서 매수 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5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취득한 사람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이게 틀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지문에서 무슨 얘기냐면 병이 취득을 한 상태인데 둘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맺어가지고 어차피 너랑 나랑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래 내가 돌려줄게 했어요. 병이 갑한테. 이런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무효로 할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왜? 별도의 약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갑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인해서 병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약정 외의 원인이에요. 그의 약정 외의 원인이라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갑한테 소유권이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답은 지금 5번이었죠? 은 3번 문제 볼게요. 갑은 2015년 10월 17일 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답니다. 이런 거죠.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갑은 매수 자금을 제공해 준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경락인이겠네요. 그죠? 경매를 통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예요. 지금 누구의 소유 토지였죠? 을 소유 토지였죠? 근데 을 소유 토지를 매매를 통해서 지금 이전받는 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전받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나 매매는 똑같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금을 제공해주고 즉 명의 신탁자죠. 갑이. 그죠? 그리고 병은 을 소유 지금 토지를 이렇게 이전받는 데 대해서 갑과 병이 동의를 했죠. 즉 갑이 부탁을 한 거죠.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 목적 토지를 꼭 취득하고 싶은데 네가 내 대신 등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면서 지금 등기가 을로부터 병한테 넘어간 경우죠. 무슨 경우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봅시다. 이 상태에서 갑과 병의 관계는 뭐죠?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거 맞죠? 왜? 명의 수탁자가 을로부터 직접 취득했죠.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즉 을이 악이라면 이 소리죠.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이렇게 을이 선의인 경우에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경매 절차라는 거예요. 경매 절차라 하는 것은 경매가 됐다는 거죠. 경매는 누가 하죠? 법원이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 판례를 보실 건데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의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을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경락인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락인 병이 이렇게 등기를 받았으면 을의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D9번 볼게요.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소유권을 누가 취득했죠? 지금 병이 취득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갑은
자금을 제공했죠. 자금에 대해서는 병이 갑에게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번이죠. 이건 판례를 보고 갈게요. 예, 경매 절차죠.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그죠? 지금 타인의 명의로, 즉 타인의 명의라는 건 경락인이 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누구죠? 명의인이란 거죠. 지금 경락인이 명의인 맞죠? 명의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왜? 안정적이잖아요. 즉 경락인이 명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이 경우 매수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 신탁 관계는 성립하죠. 됐죠? 경매 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이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명법 제4조 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무조건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답은 봤죠? 예, 됐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적용 제외와 특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것은 명의신탁의 일반적인 경우를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명법이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걸 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법에서 이 실명법 자체에서 실명법이 제외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실명법이 적용되긴 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실명법 조항을 적용을 안 시킨다는 적용 특례 조항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실명법 자체가 적용 제외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두 문자로 얘기했죠. 제가 신상가라고 했어요. 뭐죠? 신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건 실명법이지 신탁법은 별도로 있어요. 신탁법상 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상은 뭐죠? 상호명의 신탁이 적용되는, 상호명의 신탁 알죠?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잖아요. 상호명의 신탁. 가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실명법 적용 제외예요. 제외. 아예 그냥 패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 특례는 적용 제외는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뭐냐면 부부, 그 다음에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어떤 나쁜 목적이 없는 한 실명법 제4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실명법 제4조가 뭐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그 조문이 적용이 안 돼서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가 되고 물권 변동도 유효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상가는 무조건 제외한다. 실명법을 적용해서 완전히 제외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 종중, 종교단체는 실명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답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연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대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대요. 즉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양자가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뭐라고요? 적용 특례가 적용돼서 유효하죠. 명의신탁 약정이 물권 변동도 유효합니다.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얘기가 뭐죠? 명의신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만을 이전하는 건 약정이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은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갑이죠.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을이. 그래서 이렇게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셨죠? 볼게요.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왜? 둘 사이, 대내적이라는 건 뭐죠? 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권자라고요?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죠. 2번,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대요. 이것은 따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인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이 병이랑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내가 소유권자야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라 그냥 자기권리 매매로 봅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타인권리 매매 아닙니다.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대요.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해요. 그러면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이 정은 외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을로 되어 있죠. 갑이 갑자기 정한테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을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우선 3번이고요.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인인데 을의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이것도 맞는데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을이 여기 있죠. 을이 병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아요. 대외적으로 을이 소유권자로 인식이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을은 어떻게 보면 갑과 사이에 목적물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둘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권자니까 을은 대내적으로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팔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에 대해서 배신을 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담을 하는 거예요. 즉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103조 반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규정 공부하셨죠? 민법 총칙에서. 그래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5번 볼게요.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그러죠?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별 얘기 없으면 취득하는데 배신행위가 됐을 때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3번 판례 한번 볼게요. 2번 판례 봅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어요. 즉 갑이 명의신탁자고 을이 명의수탁자인데 갑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을 때 이 매매가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병이 매도인이죠. 그죠? 그리고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매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갑이 명의신탁자겠네요. 그죠? 을은 명의수탁자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봅시다.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을 지금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죠. 당연히 지금 계약 명의신탁에서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죠? 이런 탈세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되는데 탈세 목적이 있으면 더더욱 적용을 해야겠죠. 당연히 적용됩니다. 미음번 볼게요.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도 뭐죠? 명의신탁 약정도 계약이에요.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명시적으로만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은 묵시적인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묵시적 계약을 다 인정을 합니다. 적용이 되겠죠? 디귿분 볼게요. 을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가등기 무조건 신상가 적용 제외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때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 담보만을 얘기하죠.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가등기가 뭐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또 법조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예, 봅시다. 명의신탁약정 정의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죠? 그에 관한 등기, 가등기를 포함한다 나오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가등기도 포함돼요. 제외되는 것은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죠. 됐습니다.